유령의 도시 제5편.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행사총화는 도시적으로 연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단의 총화 회의장마다에서 당 비서들의 날선 목소리와 함께 연탁판들이 탕탕 소리를 냈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선 사람들이 가만히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며 매운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행사에 저촉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큰 것에서 바늘것 같은 것까지도 철저히 재판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대개가 추방이었다. 삽으로 더러운 것을 떠던지듯 추방은 그렇게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일단 동무는 행사기간 무엇을 했던 조건으로 하여 당의 조치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소 라는 판결만 내려주게 되면 그 후의 일은 절로 착착 진행되기 마련이다. 즉 해당 보위원의 입회하에 직장의 몇몇 간부들이 가만히와 새끼퉁구리를 둘러매고 와서는 주인은 손댈 새도 없이 삽시에 이삿짐을 꾸둥쳐 놓는 것이었다. 그 일은 추방되어가는 해당 방면의 기차 시간과 꼭 맞물리도록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삿짐을 자동차에 기차에 옮겨 실으며 어딘가 이국 땅 같은 먼 목적지에 도착될 때까지 보위원이 한 걸음도 떨어짐 없이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한경인의 살림살이가 바로 그렇게 트럭에 실리게 된 것은 어느 한 북행열차가 떠나기 한두 시간을 앞둔 밤 11시경이었다. 물론 그들이 받은 판결 내용은 가정혁명화에 등한하고 자녀 교양을 잘못했던 것으로 하여 행사에 해를 주는 일을 저질렀을 뿐더러 공산주의 시조인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비속화하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소뚜껑에 비기는 등 당의 율세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심히 엄중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하여였다. 9월 중순의 싸늘한 밤냉기가 느껴지는 트럭 위에 들쑥날쑥한 이삿짐 사이에 4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경인의 세 식구와 보위원이었다. 운전칸이 비어 있었으나 보위원도 적재함에 올라탔던 것이다. 선잠을 깨서인지 아들애가 그냥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와 한경이의 턱에 꼭 졸라매어진 삼각 두것만으로도 순환자의 비감이 역력히 느껴지는 트럭 풍경이었다. 줄담배를 붙이면 남편의 담뱃대에서 날려난 불똥이 무슨 보따리인지 불총을 놓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끌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수가 엔진 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동안에도 한경이의 내리에선 오만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무엇에 한 바퀴 휘둘리운 듯 머리가 어리벙한 가운데도 생각만은 그처럼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었다. 현실과는 동리 닿지도 않게 소꿉시절 사금팔에다 모래밥을 푸던 일이 생각나는가 하면 관례라 했다고 뒷집 총각애와 팔 걷어붙이고 싸우던 일이 떠오르기도 했다. 대학 시절 겨울방학에 기차에서 내려 밤길 30리를 혼자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 원 인연은 장수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무서운 것도 몰라 하며 해를 덜덜 굴리던 할머니 일도 생각이 났다. 정말 천성적으로 배짱이 센 데다 피살자 유가족인 한경이라는 여자는 지금까지 무서움이란 말을 너무도 모르며 살아왔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쾅! 하고 운전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부르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움실했다. 생각은 일시에 다 흩어지고 발에줘도 불빛이 빤한 정든집 창문만이 시야에 칵 안겨왔다. 한경이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김 같은 것이 왈칵 터져 나오려 했다. 하나 인차 그것을 틀어막는 그 무엇이 있었다. 곁에 앉은 보위원의 칼 것 같은 눈초리였던가 아니면 정신 차렷! 정신 차렷! 하고 외치듯이 번쩍이는 정문 청사 지붕의 저 장식등 불빛이었던가. 무심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한경이의 두 눈에 문득 환하게 조명을 받은 광장의 두 초상화가 확 다가들었다. 면상이 온통 털썩이 묻힌 마르크스와 매섭게 입을 담은 김일성의 초상화였다.
그 두 붉은 유령은 지금 한경에게 분명히 이렇게 호령하고 있었다. 나가라면 찍소리 말고 나갈 것이 무슨 허튼 생각이야. 이게 내 도시지 내 도시인 줄 아니? 알고 보니 바로 유령들의 서슬퍼런 독소리, 가차없는 그 주먹이 이 시각 가슴에서 터지려는 한경의 서름마저도 여지없이 틀어막고 있는 것이었다. 한경이는 돌연 우들우들 몸이 떨려왔다. 9월의 밤 냉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삶을 부지하자면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을 무섭고도 무서운 그것이 불시의 가슴에 콱 실려와서였다. 도시에 널려있던 100만의 인원을 45분 안에 광장으로 끌어들였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도 이제야 깨달을 수가 있었다. 만약 남편이 지금 또 당신은 저기 저 마르크스의 모든 이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론이 뭔지 아오? 하고 물어준다면 한경이는 보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보다 진지하고도 뼈저리게 그에 대한 해답을 해줄 것이었다. 트럭은 평양 역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국경절 전날 밤 꿈에서 보았던 그 토용 삼굴과 심통이도 흡사한 도로 양옆의 아파트 창문들. 자정이 가까웠음에도 정신이 회행하여 그 창문들에서 트럭을 내다보고 있는 무시선들을 한경이는 느낀다. 지금 그 시선의 주인들, 토용 삼굴의 100만의 토끼들은 속이 한주만해서 한경이네를 내려다보며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리라. 이제라도 또 어비의 령이 내려진다면 45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라도 무조건 광장으로 모둠질쳐 대령을 해야 하리라고.